안녕하세요. 대학로를 지키는 여러분의 비뇨약과 주치의, 더 서울 비뇨약과 의원 추민수 원장입니다. 요즘 날씨 참 좋죠. 저도 주말이면 교회로 시원하게 드라이브도 가고 카메라 하나 들고 훌쩍 캠핑도 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씨지만 막상 주말이 되면 선뜻 밖으로 나가기 왠지 귀찮아지고 결국 주말 저녁 소파에 앉아 예전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던 가족 드라마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 왜 울어? 하는 아내의 핀잔에 황급히 눈물을 훔치면서도 이유 없이 밀려오는 우울감과 서운함에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전 같지 않게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아무리 푹 쉬어도 풀리지 않는 만성피로, 운동을 해도 얇아지는 팔다리와 튜브처럼 자꾸만 두꺼워지는 뱃살까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대한민국 4050 강철 가장들, 도대체 왜 한꺼번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찾아오는 불청객, 남성 갱년기 때문입니다. 여성 갱년기는 폐경과 함께 급격히 찾아오기 때문에 온 가족이 알아주고 배려를 해줍니다. 하지만 남성 갱년기는 이렇게 아주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 본인조차 병인 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성격과 감정의 변화가 오면 가족들은 나이 들더니 성격이 괴팍해졌다고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사회에선 한창 치이는 중간 관리자고 집에선 자녀 학비며 노후 준비로 어깨가 무거운데 나 갱년기인가 봐 라고 말하면 혹여 나약해 보일까봐 다들 속으로만 삭히고 있습니다. 정말 뼈아픈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 남성 갱년기가 도대체 어떤 질환인지 의학적으로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남성 호르몬 결핍 증후군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30대부터 매년 1%씩 아주 서서히 감소하는데요. 이 호르몬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서 우리 몸 전체에 이상 신호가 켜지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년 남성 10명 중 3명이 이 남성 갱년기를 겪고 있을 정도로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게도 일어나고 있는 흔하고 치명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증상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의 형태와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적 증상입니다. 사실 남성 갱년기 증상 중 성생활과 관련된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요. 성욕이 감퇴하고 발기부전이 오거나 성관계 횟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성기능 저하 양상을 보입니다. 둘째, 신체적 증상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근력은 저하되고 복부 비만은 심해집니다. 그 외에도 체모 감소, 관절통, 피부 노화가 진행되며 여성 갱년기처럼 안면 홍조, 심계항진, 발한, 심지어 골다공증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 및 인지적 증상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감과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며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짜증이 늘고 눈물이 많아지며 집중력 저하와 건망증 같은 인지기능 문제도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50대 남성의 10에서 20%, 60대 남성은 무려 30%가 호르몬 수치 정상치 미만입니다. 이걸 단순한 스트레스나 노화 탓으로 방치하면 뼈가 약해지는 건 물론이고 심각한 노년기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참으시면 안 됩니다. 폐경 이후 급격히 증상이 나타나는 여성 갱년기와 달리 남성 갱년기는 서서히 진행되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 진단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간단한 피검사만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때 기억해 두시면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는 일중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가급적 오전에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오전 방문이 힘드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내원하셔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진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검사 결과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을 기준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미만이면 남성 갱년기로 진단하게 됩니다. 특히 이 수치가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호르몬 수치가 바닥을 쳐서 운동할 의욕조차 없다면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해결책은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입니다. 주사나 바르는 약으로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주면 신체적인 활력은 물론이고 감정적인 기복과 우울증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환자분들이 원장님, 아침에 눈 뜰 때 기분부터 다릅니다 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단, 반드시 저와 같은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무턱대고 호르몬만 채워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외부에서 주입된 남성 호르몬이 자칫 숨어있던 질환의 불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전립선암입니다. 최근 전립선암이 남성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해진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남성 호르몬 치료가 전립선암을 새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아주 미세하게라도 암세포가 숨어 있다면 이를 빠르게 자라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전 반드시 전립선 특이항원, 즉 PSA, 피검사를 통해 전립선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호르몬이 보충되면 조혈작용이 촉진되어 적혈구 수치가 올라가 피가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피검사를 통해 혈색소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혈색소, 헤모글로빈 수치가 17.5g per 데시리터를 넘거나 헤마토크릿 수치가 54% 이상으로 너무 높아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즉시 치료를 잠시 쉬거나 용량을 조절하여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기존의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했던 분들도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검증 안 된 약물이나 직구 영양제는 절대 피하시고 치료 전후로 꼼꼼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한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처방하에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남성 갱년기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얘기 같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10가지 질문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직접 체크해 보세요. 성적 흥미가 줄었습니까? 피로하고 무기력하십니까? 근력 및 지구력이 감소했습니까? 키가 다소 줄었다고 생각되시나요? 삶에 대한 즐거움이 줄었습니까? 슬프거나 불만, 짜증이 많이 나십니까? 발기력이 감소하셨나요? 조금만 운동을 해도 쉽게 지치십니까? 저녁 식사 후 바로 졸리시나요? 일의 능률이 감소하셨습니까? 체크해 보셨나요? 만약 1번 성적 흥미 저하나 7번 발기력 감소 질문에 해당하시거나 혹은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질문 중 3개 이상에서 그렇다 라고 느끼신다면 남성 갱년기를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가 진단일 뿐이므로 보다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4050 남성 여러분, 지금 느끼시는 우울감과 무기력함은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오느라 소진된 여러분의 몸이 보내주는 구조 신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의학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저희 더 서울 비뇨의학과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 출신의 전문성과 따뜻한 공감으로 여러분의 잃어버린 미소와 활력을 다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내원하셔서 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혹시 옆에 계신 아내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저녁 남편분 어깨를 꼭 한번 따뜻하게 토닥여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